안녕하세요. 나의 힐링북의 나혜선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연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룬 동화책을 봤어요. 근데 또 마침 그 소재랑 연관되는 어느 한 지인의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눈이 부시게 마지막 장면의 대사를 듣고요. 죽음을 물어보는 아이한테 부모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인의 딸이 이제 만으로 곧 5살이 돼갑니다. 얼마 전 아빠한테 죽음에 대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자기는 너무 무섭고 슬플 것 같다고 하면서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니 애가 대체 어디서 뭘 들었는지 벌써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구나 이제 내심 놀랐대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이제 뭐라고 답을 했냐고 제가 물었더니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사실을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요. 아이 이름을 편의상 제 이름으로 할게요. 혜선아, 누구나 다 죽어.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어. 나중에 엄마 아빠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거야. 하늘나라 가서 우리 혜선이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에 이제 아이가 어땠었냐고 물으니까 더 울었대요. 그래서 너무 통곡을 하니까 당황했고 또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4살 때인가 3살 때인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언어 구사력이 뛰어났던 아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한 자체는 이제 그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조금 일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또 그거는 이제 그 아이가 세계관이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 그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뭐 아이가 비관적이거나 뭐 염세적인 성향이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잘 크고 있다고 축하의 마음과 함께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나의 힐링북 시간에는 아빠한테서 죽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던 아이가 왜 더 울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요. 또 중년인 우리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제가 최근에 읽은 동화책 하늘나라 기차표와 드라마 눈이 부시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동화책 내용이에요. 아이는 병원에 있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미끄럼틀에서 일부러 넘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고요. 엄마를 자주 보러 갔어요. 어느 날 엄마는 하늘나라 기차표를 사야겠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의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함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가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가는 기차표를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낫고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집으로 갔더니 엄마가 계셨고 엄마는 아이를 힘껏 껴안아 주셨습니다. 친구들한테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자랑하러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하늘나라 기차표가 잠깐 보였습니다. 온통 푸른색이고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도는 듯한 큰 하늘의 모습인 하늘나라 기차표.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하고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늘나라 기차표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하늘나라 기차표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야.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거란다. 손수자 선생님의 창작 동화 하늘나라 기차표는 죽음은 낯선 게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지인의 딸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딸이 죽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왜 더 서럽게 울었을까요? 죽음이 무서운 아이한테는 이렇게 아빠가 설명해주는 죽음에 관한 정의, 사실 그런 게 아이의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이는 데는 소용이 없죠. 그렇다면 막 세계관이 넓어지는 그 5살 아이가 죽음에 관한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고름을 짜야 새살이 돋는 법이야. 죽음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해서 실컷 울어야 아이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고름 짜는 행위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이럴 때 쓰고 싶지 않고요. 새 의지로 내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행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꿈에 대해 얘기할 때 말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난 시간 와칭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와칭, 바라봄을 공감으로 이해했고요. 부모의 공감은 아이의 건강한 마음 성장과 잠재성 발휘에 그 어떤 요인보다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누구나 다 죽어. 운다고 안 죽냐? 넌 어째 그런 거 갖고 우냐? 그렇게 약해 빠져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다거나 또는 혹시 아들이 죽음에 관한 질문을 하고 울었다면 남자는 딱 3번 우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네. 이제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 거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혜선이가 죽음이 아주 슬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죽음은 슬픈 일이지. 죽으면 눈앞에서 사라지고 영영 못 보니까 많이 슬플 거야, 그지? 이때 아이는 울다가 자신의 감정을 바라봐주는 부모한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어렸을 때 문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운 적이 있어. 근데 엄마는 우리 혜선이처럼 엄마한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 혜선이가 용기 내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 대단해. 아이는 죽음에 대해 질문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혜선이가 엄마 아빠의 선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엄마도 외할머니 뱃속에 있었어. 10달이 지나 엄마가 세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아빠랑 혜선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지? 그러다가 엄마가 아프게 되기도 해. 혜선이도 지난번에 열나고 아팠지? 그때 병원에 갔었지? 엄마도 아프면 병원에 갈 거야. 병원에서 더 이상 안 아프게 되면 우리 혜선이랑 다시 행복하게 살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엄마가 더 많이 아프게 되면 그때 죽게 되는 거야. 근데 혜선아, 죽으면 아픔이 안 느껴진대. 왜 안 느껴지냐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까.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우리 혜선이 같은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거든. 아이는 죽음이 삶의 여러 과정 중 하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디즈니랜드를 토요일에 가자고 했을 때 혜선이는 월요일부터 신났었지. 하늘나라는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래. 며칠 동안 신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디즈니랜드 가서 즐겁게 놀았던 것처럼 엄마도 혜선이랑 재밌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참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지. 아이는 공포나 두려움의 정도가 높았던 죽음의 의미, 그 수치를 점차 낮추게 됩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거야. 그건 그리움의 눈물이고 그 눈물은 우리 혜선이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기차표야. 엄마가 죽어서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 너무 슬프지만 나중에 혜선이도 하늘나라에 오면 엄마랑 다시 만나는 거야. 엄마가 죽어서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 너무 슬프지만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처럼 슬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들지? 엄마는 혜선이가 혼자 울지 않고 엄마한테 물어봐줘서 고마워. 우리 혜선이 많이 컸네. 그리고 아이를 안아줍니다. 아이는 지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을 시작합니다. 놀이공원에 갈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설레는 것처럼요. 이대로의 대화라면 근데 세상에 온갖 갈등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조금씩 바라봐주는 연습,
공감하는 연습하면 됩니다. 정답을 외워서 답을 쓴다면 그건 실력과는 관계가 없죠. 시간이 좀 걸려도 공식을 이해하고 혼자서 식을 써나가는 그런 시간 끝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제가 전에 라디오 방송을 했을 때 어느 장의사 대표와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직접 염을 해서 약품으로 손가락이 거칠어졌는데요. 그분과의 인터뷰에서 느낀 건 장의사 광고를 한다는 건 어떤 삶의 아이러니 같은데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 이런 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을 대비하는 비상식품과 담요를 준비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의사를 예약해 두라는 그런 장사 속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삶의 끝이고 행복과의 단절, 절망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마지막 과정인데, 그 사랑했던 이의 죽음과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 그 시간을 함께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봉사, 그게 자신이 하는 일의 보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그 장의사 대표의 말이 현재를 더 감사하고 후회 없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메시지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삶은 때론 힘겹지만 웃었던 날의 기억으로 살만 하잖아요. 이때쯤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 마지막 구절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누구나 눈이 부시게 빛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시작된 우리들에게도, 쇠약해진 육신을 그래도 감사해야 하며 소풍 마칠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꽃을 사랑했고 바람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구름을 사랑했고 구름 뒤 햇살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눈물을 닮은 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기차표를 준비하신 당신을 나는 많이 사랑합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마지막 장면의 대사를 소개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나의 힐링북 다음에 만날게요.